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사회의 수건인데요. 의정부 을 이재강 당선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기 평화특별자치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가 한반도의 평화 거점은 물론 남북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을 이재강 당선인은 지난 총선 당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중첩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헬로티비와 대담에 나선 이 당선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기 평화특별자치도를 언급했습니다.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가 한반도의 평화 거점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경기 북부는 충분히 남북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경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경기 북부가 평화특별자치도로서의 역할을 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선인은 경기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의정부시는 특별자치도의 수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핵심 산업을 성장시킬 때 지리적으로 의정부시가 이를 지휘하고 기획하는 데 적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강을 중심, 원류 중심은 고향 김포가 맞고 또 강원도를 거쳐서 금강산 동해로 이어지는 신동해 벨트는 양주, 연천, 포천이 맞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각 지역의 특성을 갖춘 도시들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도시가 의정부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 등원하면 경기 평화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를 조속히 반환해 줄 것을 주한미군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최근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고산동 캠프 스탠리를 방문해 공여지 반환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캠프 스탠리 전체 반환이 어려우면 북측 기지만이라도 우선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캠프 스탠리 내 주한미군 병력은 평택으로 이전했으나 남측 기지 일부가 헬기 중간 급유시설로 사용돼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정부 지역 내 반환받지 못한 미군 기지는 캠프 스탠리가 유일합니다. 연천군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천군은 최근 NH농협은행 등 5개 기관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다음 달부터 연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은 분기별로 교통비를 최대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6월 17일부터 출생연도 지정일자에 지역 내 농협은행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용하면 됩니다. 포천시와 주식회사 순비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 발전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순비는 2015년 설립된 무인 비행체 제작 기업으로 해양 인명구조 시스템과 무인 멀티콥터 등을 개발해왔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UAM 인프라 구축과 무인기 이착륙장 구축 실증, 무인기 분야를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과 운영협의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세부 사업별 예산과 특례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시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교육부 2차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월 교육부는 동두천시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최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제한 부지인 나리농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유치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을 확인했는데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나리농원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적합한 후보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51주 연속 오르는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첫째 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주와 비교해 0.08%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0.14%, 서울 0.09%, 경기도는 0.06% 오르는 등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구의 경우 청천동과 삼산동 신축 위주로 0.31% 올랐고 부천 소사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범박동과 소사본동 위주로 0.23%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축과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신규 계약 가능 매물 감소로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서 4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고 있다는 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한 4,935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 4,765건, 인천 3,497건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막바지 의정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지역 의원들, 국회 이실직고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새로운 미래 서른 의원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독한 패배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나요.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결과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정치를 참 오래 했는데 이런 결과는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였는데 민심이 무섭다 이런 말은 쓰지만은 이런 두려움이 앞섰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분간 쉬면서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좀 찾자 이런 심정이 충격이 아주 컸죠. 탈당의 기억은 그러면 후회되는 기억일까요? 후회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죠. 그때 제 처지에서는. 근데 탈당이라는 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죠. 맞지만은 그렇게 몰리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해서 갔다기보다도 갈 수밖에 없게끔 몰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이 탈당을 했던 거죠. 그 뭐 정치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잘못은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하든지 하겠죠. 21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5선 의원의 눈으로 21대 지금 막바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국회의 모습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역대 어느 국회도 다 비슷비슷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이 21대 국회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가 너무 이게 말하자면 치고받고 하는 형태, 여기에 그냥 함몰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서로 타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제대로 된 사회예요. 근데 어느 일방은 완벽하게 져야 되고 어느 일방은 완벽하게 이겨야 되고 이런 틀이 되면은 그건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쉽지가 않죠. 부천에서만 3선을 지내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지역에서 있었을까요? 중동역 근처가 이게 슬럼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걸쳐가지고 재개발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한다 생각하고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끝까지 제가 보지를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대단히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특과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상동 주민, 중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이게 그 신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걸 그 시민운동을 아주 거세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전측하고 잘 타협을 했죠. 잘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애를 많이 썼죠.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전과 우리 부천시장님과 제가 앉아서 3자가 합의해서 완성을 해냈을 때 그때 정치가 이런 맛도 있구나. 잘하면 이런 좋은 결과도 나오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했죠. 낯선했지만 또 정치인 서른에게 기대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좀 행보를 좀 예상하시거나 혹은 계획하신 게 있는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 정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제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을 쉽게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처지도 못 되죠. 지금 제 처지가. 그래서 차근차근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가겠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선거에 이제 참패가 절대로 지켜보면서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 신호가 아닐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차분히 좀 쉬면서 준비하는 입장을 가겠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인천에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플랜트의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3만 톤에 달합니다. 수소버스 5,000대를 1년간 충전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하루 30톤급 액화수소 생산 설비 3개와 20톤급 저장 설비 6기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SK E&S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로 작고 운송 효율은 10배 이상 높아 대용량 저장과 운송에 유리합니다. 저압에서도 운송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고 빠른 충전 속도와 짧은 충전 대기 시간 등이 강점입니다. 인천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는 부산과 충북 청주, 경기 이천 등 전국 20개 충전소를 통해 공급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40곳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 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엔비디아를 방문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샨커 트리베디 수석 부사장을 만났는데요. 김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에 기후 같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다며 엔비디아와 경기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을 구성해 연락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샨커 트리베디 수석 부사장은 엔비디아가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실무 그룹에 참여해 더 자세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천시가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올해 실태 조사 지역은 토양 전문기관과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합니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며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교통 관련 시설지역 등 중점 오염원 78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21곳을 중심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장 폐수 유입 지역과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군구에서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는 토양 정밀 조사와 함께 정화, 복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취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